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짐송님을 모시고 어떤 음악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송과 음악 사이를 하러 온 개간홀로 만드는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짐송, SONG? 짐송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분이 굉장히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이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네.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K-팝 광인 네. 모시지 않을 수 없다. 와야죠 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근 40년을 살면서 저희에게 운명같이 다가온 노래. 왜냐면 지금은 스포티파이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어떤 슬로건이 운명같이 다가온 음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뮤직쇼 비욘세의 브록포즈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비오네요. 지금 둘 다 텐션이 굉장히 높은 게 이렇게 대놓고 노래를 막 부를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너무 신이 납니다. 네. 저희가 근 40년간의 삶 속에서 운명같이 다가와서 저희의 현생을 조져놓은 음악들을 네. 스포티파이와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2시간 정도의 콘텐츠에 담기에 너무 짧지 않나. 뭘 할 수 있나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거. 지금 살짝 찍어먹고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리즈로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스포티파이 부탁해요. 그래도 본격적인 음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셔서 네. 일단 저희가 항상 출소하신 분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함께 네. 최근 근황까지 한 통에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개간홀로라는 독립잡지 만들고 팟캐스트 밀림의 왕 진행하고 있는 짐송이라고 하고요. 이진송이라는 이름도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다뇨. 본명이 이제 닉네임이 되어버려. 밀림의 왕은 이제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자유박탈 프로젝트라는 제목처럼 뭔가 이것저것 밀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그거에 걸맞게 만년 박사 연습생이었던 제가 네.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겠다고 요즘에 그 업로드도 안 하고 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좀 뒤로 밀쳐놓고 칩거하고 있는 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 선생님도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자마자 이제 인상을 찡그리며 정말 사람이 너무 안 됐다며. 그러니까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살이 쪘네 빠졌네 이런 얘기를 잘 안 네. 하는데 정말 보자마자 우리 짐송 너무 소중한데 1g도 사라지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진짜. 체지방과 바꿔가며 그러니까 연성 중. 지금 강제로 연금술사 연성 포즈 했거든요. 오타쿠들 이거 뭔지 압니다. 뭐야 저게. 어떤 저처럼 저런 어떤 2D 오타쿠가 아닌 사람 네. 입장에서는 그냥 GD 인사로 알고 있는 성수동 인사로 알고 있는. 무신사 인사로 알고 있는. 미안합니다. 나눠주시겠어요? 무신사 미안합니다. 무신사 광고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쵸. 네. 비욘세가 항상 미룬다라고 하면서 비욘세를 하고 있는 게 놀랍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간홀로 10주년 호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스리슬쩍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울면서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제 기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제가 비욘세 처음 나온 화를 들으면서 왔는데 어머. 그때 이제 우리가 비욘세 출연과 개간으로 기고를 교환을 했는데 3년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년 만에 기고한 혼세님. 10주년 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요 그래도 좀 소회를 듣지 않을 수 없다. 네. 너무 힘든 상황에서 또 약속을 지켜서 되셨잖아요. 네. 사실 작년에 이미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해서 개간홀로를 한 1년을 쉬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9주년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 10주년이 됐는데 그거 뭔지 알죠? 9주년만 돼도 내가 쉬겠어. 근데 10주년은 뭔가 너무 이렇게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논문 제수가 결정이 되고 6월 달에는 그러면 개간홀로를 호다닥 만들고 다시 이제
돌아가자 본업으로 일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아가자. 했는데 원고를 봤는데 이제 기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 기간이 지나고 원고를 딱 받아왔는데 갑자기 현실이 딱 자각이 되면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발간을 하겠다고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혼세님이 굉장히 이제 많은 용기를 주며 내가 맞아, 도와주겠다. 맞아. 이제 내가 배송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음. 용을 쓰며 네. 굉장히 마치 엄청난 그 변비에 시달린 사람이 2년 만에 응가를 하듯이 쥐어짜가지고 다행히 또 이번에도 네. 제가 사랑하는 필진분들이 좋은 원고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10주년호가 나왔고요. 2013년에 창간을 했는데 이제 10년이 흘렀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고 네. 생각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야? 뭐야? 느낌인 거야. 눈을 뜨니? 내 머리는 하얗게 새어있고 10주년호를 편집해야 하는. 이게 뭐야? 늑대소녀의 영희처럼. 그러니까 늑대소년 영이 아니면 또 이제 인터스텔라 이런. 그 다음 씬이 바로 120세 병상. 이게 무슨 일들이야. 가득한 재고와 함께 그러니까. 남아있는다. 지금 또 인디자인은 안 배웠지만 네. 한글로 또 편집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럼요. 한글로 또 편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뭔가 소회를 쓰면서 저도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독자분이나 필진분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가고 또 계속 고여있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게 좀 뭔가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원래 개간홀로의 독자였기 때문에 그냥 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주년 후에 무려 편집장 바로 뒤에 공로상 느낌으로 제가 데뷔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전소미 씨가 솔로 데뷔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연습을 오래 했는데 정말 공작새처럼 굉장히 멋지게 솔로가 빠방 나왔잖아요. 뭐 심정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소미 씨는 그 음반이 나오기로 한 날 안 나와가지고 PD가 잡으러 가진 않았겠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때리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싶다. 개간홀로에 내 글이 실리다니라고 해놓고 제발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처음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만나서 쓰자. 내가 잡으러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해방촌으로 가가지고 제 앞에 앉혀놓고 원고를 이제 쓰게 해가지고 이제 시계를 보면서 그쵸.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앞에서 이제 자루를 벌리고 서가지고 뭔가 완성되자마자 그걸 탈취해온 그렇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것 같고 뭔가 이 사람하고 안 놀 때는 그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지냈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소외를 불러일으킨 그런 원고였고 또 적절한 짤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짤이 마음에 드셨는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우리 짤 터러씨가 또 개간홀로의 또 정체성이기 그럼요. 때문에 열심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고 또 비욘세에 자주 나오시는 혜영 언니 원고도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알게 되더라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번 호는 제가 운영상의 문제로 어디 입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약 구매만 했기 때문에 그때 예약을 놓치신 분들은 아쉽지만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홍보를 해봤자 어차피 사실 수도 없기 때문에 저하고 친해져 놓으시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보여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도색 잡지를 돌려보는 그런 어떤 미성년자의 그런 좀 무분별한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엔 이거 없지를 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지금 또 개간홀로 얘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음악 얘기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제 또 일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포티파이 후원으로 방송되는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데 운명처럼 다가온 음악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보통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음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김이나의 별밤을 비롯한 그런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도 음악 부분은 빼고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를 스포티파이 이외의 어플, 뭐 예를 들면
애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음악이랑 관련된 토크만 듣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음원은 넣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네. 스포티파이에서는 이제 뮤직 앤 토크 기능이 있어서 비욘세 팟캐스트만 틀면 중간에 노래까지를 한 번에 쫙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이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회차니까 이번 회차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스포티파이에서 감상을 해주셔야 된다.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항상 음악에 되게 목말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어떡하냐, 나는 지금 스포티파이를 그러면 내가 달달이 지금 돈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개월은 무료로, 첫 달은 무료. 지금 바로 가시면 음악까지 풀 버전으로 이제 비욘세의 브로포즈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유입된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걸 네. 듣기 위해서 언제는 해지할 수 있으니까 스포티파이 일단 1개월 무료로 해서 가입을 해보자 라는 분들을 스포티파이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잡아보고자 그러니까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잡아야지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개월 무료로 일단 스포티파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욘세 채널을 구독하고 이번 에피소드 후기를 스포티파이 듣고 있는 그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해주시면은 50분을 추첨해서 스포티파이 3개월 이용권을. 그럼 이제 1개월 무료로 들은 다음에 3개월 생명연장의 꿈. 내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까지 땡겨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멋있는 후원을 하고 있어요. 100일의 선물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10월 27일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딱 일주일 11월 3일 저녁까지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딱 그 일주일 안에 하신 분들 중에 50분을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웬만하면 다 된다. 올리면 다 될 것 같아. 거의 다 될 것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액션을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거 뭐 내가 되겠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누워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욘세의 그런 이벤트 물품으로 살림장만 퀴즈처럼 네. 모든 살림 장만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책도 여기서 얘기한 거 읽고 뭐 제로소다 마시고 파티에서 초콜릿 먹고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지금 어차피 바로 가입해서 들으신 다음에 캡처해서 올려놓으시면은 4개월 동안은 들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 이벤트 올려놓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시태그 스포티파이, 해시태그 운명 같은 음악, 해시태그 비욘세를 태그해 주셔가지고 지금 올려주시면 되는데 심지어 스포티파이에서 약간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조금 귀차니즘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셨는지 그냥 스포티파이 운명 같은 음악 비욘세 해시태그 하고 내 운명 같은 음악만 공유해 주셔도 요까지는 내가 그냥 같이 올려줄 수 있다 라는 좋습니다. 막판 딜을 주셨어요. 요까지 했으면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확산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비욘세 SNS랑 비욘세닷컴에도 참여하는 방법을 올려놓을 테니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듣고 계신 시점에서 11월 3일까지는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인스타그램이 조금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최근 해시태그 검색하기 기능이 좀 안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귀찮죠. 네, 너무 귀찮아서 이거는 좀 번거롭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참여를 하시려면 트위터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비욘세 공식 계정도 태그를 해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요. 최근 인기 게시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너무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네, 트위터는 원래 올려주시던 대로 올려주시면 제가 잘 찾아서 11월 3일까지 올린 것들은 이벤트를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보자고. 누구 걸 먼저 할지는 그냥 뭐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저희가 TV키드의 K-팝 광인이기 때문에 이걸 뭘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일단 그냥 총체적으로 운명처럼 다가온 음악을 뭐를 할까라고 했을 때 짐송님이 죄송한데 일본 관련된 것도 되나요? 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사실 슬램덩크를 일본 콘텐츠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 것은 서태웅인데? 그럼요. 그럴 수 국상고에 있거든요. 다닌 서태웅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어서 나에게 추억이 된 거는 조금 열어주자 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 준비하셨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냅다 이제 일본 애니송을 들이댈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요. 제가 투니버스를 보면서 자란 세대로서 그 당시 투니버스에 굉장히 그 명곡이 많았어요. 오프닝 엔딩으로도 K-팝과 콜라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보아의 에브리하트. 이게 투니버스에 울려 퍼졌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누야샤 2기 엔딩송인데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나 봐요? 네네. 그 애니가 이제 기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회차별로 네. 그 시즌제처럼 네. 그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1기, 2기, 3기 이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오프닝, 엔딩 노래가 바뀌는데 그 무렵에 이제 K-팝이랑 K-팝 가수들이랑 또 애니 오프닝 이런 게 콜라보가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누야샤 오프닝 엔딩 명곡이 되게 많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게 2002년에 나온 노래라는 거예요. 네. 에브리하트가. 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일본에 살 때 겨울 발라드 중에 하나로 이게 항상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의 메리크리, 그다음에 러브레터, 에브리하트 이렇게 세 개를 겨울에 오지게 많이 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초면을 늦게 쳤어요. 알았구나. 네. 제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보아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맞아요. 솔로로 데뷔하는 걸로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동년배 가수가 데뷔를 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근데 이미지로는 굉장히 파워풀한 춤을 추는 그쵸. 그런 가수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뭐랄까 노래보다는 약간 퍼포먼스의 가수가 되게 깊이 인식이 돼 있었어요. 네. 보아라는 가수가 춤을 네. 빠빠빠 추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누야샤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 막 노래가 좋은 거예요. 이 노래 진짜 미친 명곡이다. 이 노래 진짜 미쳤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 좋은 노래는 뭐야 하고 봤더니 보아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아라는 가수를 저한테 좀 새롭게 어떤 편견 없이 목소리랑 노래만 딱 들었을 때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딱 인식시킨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누야샤라는 만화가 굉장히 좀 어떤 오타쿠들의 약간 원형을 많이 만든 애니거든요. 그 사원의 구슬 조각이라는 표현 아세요? 몰라요. 그 사원의 구슬 조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구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오빠의 모습이 보여. 어머. 그러면 사람들이 또 사원의 구슬 조각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선 가영이란 이름으로 나왔는데 네. 카고메란 여자애가 활을 쏴가지고 네. 구슬을 실수로 깨뜨려요. 네. 근데 그 구슬이 알고 보니까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뭐 영생을 약속하고 또 되게 뭐 악을 봉인하고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깨지면서 네. 카드캡터 체리처럼 이제 이 여자애가 이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으러 다녀요. 이누야샤라는 남자 주인공이랑. 이누야샤가 남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그 개귀신이라는 뜻인데 그 이누가 네. 그 남자 주인공은 반은 요괴고 반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랑 만나가지고 이 사원의 구슬 조각이 박히면 이제 약간 흑화가 돼가지고 이 둘이 걔네를 무찌르고 구슬 하나를 찾고 또 그 구슬 하나를 찾고 해서 구슬을 다 모으는 스토리인데 얘네 둘의 러브 스토리가 진짜 찌통인 거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 여자애가 이 이누야샤를 만나는 거거든요. 시간 여행을 해서. 근데 거기에 이 이누야샤의 첫사랑이었던 여자가 있어. 키쿄우라고. 근데 이 여자의 환생이 가영인 거야. 어머, 이거 커피 프리즈 한유주. 그래서 이누야샤가 왔다 갔다 해요. 둘 사이에서 어쩔 줄을 세상에. 모르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미 죽었는데 그 나락이라는 악의 무리가 이 여자를 환생을 시키거든. 네. 그러니까 환생은 아닌데 그냥 죽은 사람한테 이제 영혼을 불어넣어서 꼭두각시처럼 살아 움직이게 한 건데 그거네. 그 인셉션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꾸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와이프가 자꾸 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에 자각해야 되잖아. 네. 이 사람은 그냥 내가 계속 너무 그리워하는 환영에 불과하고 난 이 꿈에서 나가야 된다. 맞아. 근데 사람 마음이 거기에 너무 머물고 싶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둘은 또 전생에 그 찢어지는 사연으로 이별을 했단 말이에요. 오해가 있어서. 어머. 그랬다 보니까 이누야샤가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거기에서 가영이도 되게 마음에 약간 고통을 받고 어머 세상에. 근데 그게 진짜 가슴 아프고 서정적으로 막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근데 이누야샤 저러는 거 이해해줘야 돼. 이누야샤는 개잖아. 강아지한테는 첫 주인은 잊을 수 없다. 어머 너무 속상해. 라고 한 이후로 이제 이누야샤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똥차의 아이콘 같은 거였는데 마흔년의 올림피아드의 사연이 얼마나. 그쵸. 네. 제가 전현 씨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예. 그런 어떤 되게 서정적이고 좀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이런 일상적인 오프닝 엔딩 영상에 보아의 이 음성이 흐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가사가 에브리하트 가사가 네.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린 후에야 솔직함을 간직할런지. 가득히 끝없는 밤 빛을 그리며 먼 하늘 별에게 기도드리죠. 뭐 이런 가사가 나올 때 정말 가슴이 뻐렁치고 네. 약간 잊지도 않은 나의 어떤 전생의 연인을 사무쳐하는
보아 씨 발라드가 그런 게 많습니다. 약간 기억 조작. 아, 윈터 발라드 3대장이 아니라 4대장은 해야 되겠구나. 보아 노래 중에 에버래스팅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죠. 예. 그것도 그렇고 보아 씨 윈터 발라드가 거의 약간 일본에서 치면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노래처럼 지금도 메리크리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나는 겨울에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 하나를 잃었어. 기억 그런 조작.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메리크리도 노래를 들어보면 계속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뇌는 구분을 못 한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 진짜인 줄 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난 너무 지금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저도 뭐 김동률의 리플레이 듣자마자 너무 상처받았어요. 정말 그 이별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이제 과몰입에 이제 커플. 그러니까 보아씨 책임지세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누야샤 2기라고 하는데 지금 네. 기분상으로는 나는 솔로 2기처럼 짧은 시간에 어딘가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지금 제가 중학생 때 이누야샤를 보면서 가슴이 푹푹 찢어졌는데 네. 아직까지 찢어지고 있다고요. 박박 찢어지는. 그럼요. 네, 이 노래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명곡입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며 우리는 그러니까. 또 시대를 초월해서 남자친구 하면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요. 말할 기력이 없어. 불현듯 깨달았는데 안 보신 분들 이누야샤가 또 둘째입니다. 미치겠네. 근데 그냥 둘째냐? 아니다. 형은 순혈 요괴예요. 세쇼마루라고 인기 개 많거든요. 근데 이누야샤는 반요예요. 인간과 요괴 사이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핍박과 천대를 받고 형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 굉장히 이제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입니다. 온갖 한쳐먹일 서사를 다 몰빵한 그럼요. 그런 캐릭터네요. 네. 네. 짐송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애니메이션은 나는 별로 뭐 안 보니까 잘 몰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운명같이 다가온 음악 아니겠습니까? 네. 전주가 나오자마자 저를 기립하게 만드는 네. 그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 주주의 아니 이게 노래 제목이 너무 웃긴 게 뭐 어떤 에브리하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냅다 시크릿 플라워 밴드의 시크릿 주주 오프닝 뉴 버전. 직관적인 제목. 그러니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뭐뭐뭐 시크릿 주제곡 주주.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시크릿 주주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시크릿 주주 오프닝 곡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IBK 기업은행의 표승주 선수의 응원가인데 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배구장을 가면은 쉴 시간이 없어요. 선수분들은 교체가 있지만 응원하는 저희는 교체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을 할 때마다 그 선수의 응원가가 나오는데 시크릿 주주 주제곡을 조카들이 좋아해가지고 표승주 선수가 이걸 이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표승주 선수가 워낙에 기업은행에서 거의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치링 치링 치리링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표승주잖아요. 네. 치링 치링 치리링 표 치링 치링 치리 승 시크릿 주주 표승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션이 약간 광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다가 치링 치링 치리링 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약간 화성 홈구장에 있으면은 이 광기가 한 번씩 이렇게 쓸고 가는데 굉장히 그 카드 섹션 하는 것 같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도 다 주제가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직 첫 경기를 가기 전에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김희진 선수 주제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지난 시즌은 하이보이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모두가 이 시크릿 주주가 나올 때 다 돌아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단순하기도 하고 인간을 네. 약간 원초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네, 이걸 동요잖아, 노래를 동요. 정말 들어보셔야만 네. 알 수 있는 포인트고 네. 표승주 선수가 되게 별명이 많은 선수란 말이에요. 워낙에 득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라디오스타 나와서 한번 얘기하셨던 게 뭐 표장군, 뭐 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좋아하시는 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승주 선수가 순듀 곤듀가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렇지. 새 시대의 공주는 뭐 스스로 술탄이 되는 또 알라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공격을 이제 겁나 때리는
이런 승듀곤듀의 정체성을 또 이제 잘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해가지고 네. 어떤 공주 세계관을 완성해주는 노래고 우리 스파이크 곤듀의 주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노래를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시크릿 플라워 밴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누구지 해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가사에도 이름을 이제 샤라웃을 한 번씩 하는데 네. 릴리, 샤샤, 주주, 아이린, 로사 이 아, 5의 가상의 멤버가 밴드네. 가상의 밴드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뭐 이누야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시크릿 주주도 지금 기수가 되게 많은데 네. 3기 16화에서 정식 데뷔를 그렇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링치링 시크릿 주주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꽃 시크릿 플라워에서 따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멤버들의 꿈, 우정 이런 게 시련에 굴하지 않고 피어난다. 이런 연대 이런 것들이 담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계관이 있네요. 멤버들이 그 버추얼 아이돌들처럼 다들 네. 서사도 있고. 맞아요. 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무대 시작부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공연장이 엉망이 되고 근데 그런 시련을 뚫고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해가지고 굉장히 탄탄한 서사를 갖고 있다. 굉장히 그 승주 선수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난 진입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경기를 보러 갈 때 붐업을 하려고 듣는 노래라서 힘을 내는 맞습니다. 출근송, 네, 같이 한번 출정송입니다. 진짜로 들어봅시다. 네. 아, 깔끔합니다. Let's go! 주주!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 샤샤!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 박자 조금 어렵네요. 어려워요. 긴장해야 돼요. 네. 두 멤버는 좀 앞에 네. 박자에 조금 물려있고 그러니까. 로사, 아이린, 샤샤 네. 셋인 줄 알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뒤에 이제 불현듯 한 명이 나오죠. 저 같은 박치를 긴장하게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싱얼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 샤샤를 얘기하지만 저는 주구장창 표승주만 외치는 아깨입니다. 아, 근데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맞아. 가끔씩 네. 이렇게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면서 약간 좀 심플하면서 명랑한 느낌이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어. 네. 비타민 C처럼. 출근길에 여러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근 공듀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둘 다 덕후로서 네. 운명처럼 다가온 나의 최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서사를 봤을 때 네. 입덕송에 네. 관련된 노래가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저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마이걸의 5번째 계절. 저 미친 거 아닙니까? 이 특유의 벅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이누야샤 오프닝 같다고 누가 오프닝에 노래를 입혀서 맞아요. RT를 탄 적이 있어요. 오. 그 정도로 뭔가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운명같이 다가온 노래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알던 사이고 동창인데 네. 사귀게 되는 시기는 막 8년 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이 노래가 내가 이 노래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어머. 김희진 선수에게 입덕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길 가면서 듣다가 미친 다시 들린 거야. 내 노래잖아. 역시 나의 테마송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나오자마자 덕후들이 발칵 뒤집어진 그러니까요. 그 노래. 혼세님이 사랑을 하려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다가온 노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를 맞아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를 생각한 거는 오마이걸이 부른 게 아니라 푸듀에서 네. 미션곡으로 나온 거를 듣고 가사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오마이걸 저런 노래가 있었지 하고 원곡을 찾아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오마이걸 노래가 진짜 좋은 게 많은데 이 노래가 진짜 명곡이에요. 미친 명곡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와 그리고 오마이걸의 그 그룹의 컬러가 있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노래방에서 이제 동생이랑 이걸 부르다가 너무... 동생이 너무 힘차게 부른다. 너무 씩씩하게 군가 같이 부른다. 이걸 노래방에서 부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합니다. 동생이 이제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련하고 약간 몽환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쉬는 구간이 없고 네. 너무 높고 그래서 그 오마이걸 노래 자체가 승희 씨를 비롯한 보컬 라인이 너무 탄탄해서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네. 이분들이 되게 노래가 여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여리다는 게 약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진짜 개세기 때문에 여리게 개세요.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개세게 부르는 거야.
듣기만 해도 저는 이마가 터질 것 같습니다. 랄랄랄랄라 할 때 혈압 핏줄 터져요. 확신했어 네. 올릴 때 죽을 네. 것 같다. 네가 내게 피어나 할 때 내 혈관이 피어난다. 그 확신했어 해서 아 나도 확신했어 네. 이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느낌인데 이 노래가 왜 그렇게 뻐렁치냐라는 게 굉장히 비욘세에서 덕질 특집 이런 걸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나도 덕질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라든가 아니면 저 이 사람 좀 좋아하는데 덕질인가요? 다 아닌 거죠.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느낌이 뭔지 궁금했는데 헷갈리진 않을까 혹시 그럼 그때 누군가 내게 다정하게 말했지 하면서 여기가 킬링 파트인데 지금 벌써 소름이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닭살 돋습니다. 있잖아 사랑이면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미친 거 아니냐고. 정말 미쳤죠.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서지음 작사가님 나 정말 서지음 작사가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고소할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만으로도 이렇게 아련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우리 또 이렇게 가사의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분들이 이 노래를 낼 때는 어떤 그런 첫사랑의 풋풋함 같은 느낌으로 냈겠지만 저는 이거는 약간 입덕 주제가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약간 사랑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덕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다. 와, 약간 진짜 뭐랄까 너무 가슴을 울리는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좀 그 사랑이랑 연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할 때 우리한테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거 썸인가요? 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걔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게 긴가민가 자기도 확신을 못하면서 뭔가 좀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이면 아유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심지어 이거는 너무 입덕하는 사람들이 뻐렁칠 수밖에 없는 노래다라는 게 방금 그 가사도 있지만 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네가 내게 밀려와 지평선 저편에서 천천히 날 향해 다가와 너는 이제 내 마음에 머물겠지. 망한 거지 이거는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를 보면 생각나고 아지랑이를 보면 생각나고 달을 보면 생각나고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픕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5번째 계절인가 봐요. 이제 어. 이 사랑이 나에게 계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항상 난 사계절이 있어 왔고 네. 쭉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5번째 계절이 있네? 내가 봄, 여름? 몰랐던 시대가 있네. 가을, 겨울 그리고 너. 미쳤나봐! 진짜. 김희진이라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비욘세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 저희가 이거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바깥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장을 단단히 잡으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5번째 계절 영어 제목이 SSFWL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옷 시즌 같은 건 아마 SSFW는 스프링, 썸머, 폴, 윈터리고 L이 러브인가 봐. 사랑이라는 계절. 미쳤나 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아. 진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노래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너무 벅차올라요. 약간 오마이걸이 이렇게 사랑이랑 자연이랑 연관 짓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윈디데이 같은 거에도 보면 너를 생각하면 막 바람이 불고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심지어 이거 찾아보니까 작곡가분이 비밀정원 만드신 분이네요. 미치겠죠.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작가라는 양반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표현한다는 게 미쳤다고 우리가 너무 초라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이기 어려운 어떤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네. 그런데 또 어떤 과몰입과 덕질하면 또 짐송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운명처럼 다가온 최애가 그동안 많았을 텐데 네 관련된 곡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이제 에픽하이의 팬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고3이 끝나고 이제 20살이 되던 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친구가 너무 좋다. 들어봐라. 헬스장 비트입니다. 네.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팬의 입장에서 팬의 심리를 노래한 노래인데 그게 2007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전히 지금보다 더 이제 맞아요. 덕질에 대한 인식은 열악하고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빠순이라는 이름의 되게 어린 여자들로 멸시를 당하고 그 감정은 굉장히 허구고 헛된 거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배적일 때였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타블로 씨가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떤 닿지 않는 대상이라고 해도 그 좋아하는 마음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사를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진짜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짐송님이 이 노래를 얘기해가지고 이 노래가 뭐야 하고 들었는데 너무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 듣기 전에 저와 비슷한 감상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해보자면 만질 수가 없어도 이 노래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가사인지 몰랐어. 팬의 마음인 줄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가사를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 이제 뭐 가질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도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이름도 모르는 당신의 사진을 손에 쥐고 이제 마음을 졸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표정이 안 좋은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마음을 졸이고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있었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나를 안아달라 이러면서 오늘도 나는 그대를 꿈속에서 만나러 간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헛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좀 일방적인 사랑의 감정을 너무너무 절절하게 담아낸 노래여서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좀 핫했었고 저처럼 이제 덕질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테마가 나왔다. 저는 이 가사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서 모두가 말리고 내 사랑 비웃더라도 미쳤다고 모두가 말하고 온 세상 지우더라도 당신은 내 건데 보잘것없는 시선들에게 뺏겨 왜. 이런 걸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이런 되게 몰입하는 사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맹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지독한 사랑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다 입 맞출 때 세상을 다 갖다 줄게 이러면서 좀 불가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선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가수들이 팬송 정도를 해서 그냥 보답하는 느낌의 가사.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팬의 입장에서 노래를 하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서사적으로 저한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좋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비트도 빠르고 그 운동하기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 약간 달리는 것 같은 안무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댄서분들이. 그래서 되게 비트도 빠르고 그런데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덕질도 어쨌든 스펙트럼 다양한 사랑의 한 종류라서 네. 당연히 맨날 햇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맨날 5번째 계절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가 마이너 코드잖아요. 네.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슬프고 근데 숨가쁘고 그런 느낌의 비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현실적인 덕질의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만큼 내 안에 지옥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람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어떤 좀 질투나 뭐 열등감이나 그런 좀 삐뚤어진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미친 사랑에 빠졌다, 바보 같은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풍성한 노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이 노래를. 진짜. 관점의 신선함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런 팬의 입장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덕후 입장에서는 이런 아티스트가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화답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 되게 이입해보려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으로 우리를 좋아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존재가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시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타블로 씨 인터뷰 보니까 또 하루가 커가지고 덕질에 빠져서 그 포카랑 앨범을 산다고 허리가 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질 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근데 포카는 가질 수 있는 거야. 포카도 손에 이제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독사진을 들고 있는 거지.
손에 쥔 당신의 독사진. 포카를 쫘르르 모으고 있는 거지. 세상의 환호성에 파묻힌 내 미친 사랑의 속삭임. 하루의 속삭임도 이제 파묻혀 있는 거야. 앨범깡을 하는 거야. 하루도. 그럼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아니까 또 이런 감정도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고 최근에 그 아이브가 콘서트를 했는데 아이브가 또 네. 어린 친구들 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콘서트 후기를 보면 부모님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지. 맞아. 좋아하는 마음을. 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야, 바닥을 건드린 노래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금 계속 누워 있어야 돼 우리.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진짜 이거 덕질의 치열한 감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약간 입덕의 환희와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5번째 계절이라면 그 사랑이 진행이 되면서 따라오기 마련인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회한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넘버원 짱팬인데 정작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덕질이라는 게.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가사 중에 이제 멀리서 점이 되어가는 그대 한 노세님이 까르르 웃으며 새우젓이다 새우젓.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쓴 거야? 타블로 이 양반 미친 사람.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에 굳어가는 날 흔들어줘. 정말 힘드네요. 정말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언제나 이제 가로막혔던 저의 그 과거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강친들의 어깨에 떠밀려 멀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며 CQ에게 떠밀려. CQ에게 떠밀려. 정말 덕후들 존중해라 이 새끼들아.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요거 얘기 안 할 수 없죠. K-팝 광인으로서 네. K-팝의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를 이걸 정말 꼽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뽑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짐성님 거 먼저 들어볼까요? 진짜 이거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를 골랐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냅다 그냥 돌려가지고 우리 리스트 중에 있는 거를 눈 감고 꾹 찌른 거야. 돌려 돌림판. 돌림판인 거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뭘 골라도 충분하고 뭘 골라도 다른 게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라이언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너무 납득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진짜. 노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그룹이 굉장히 그 각 그룹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걸그룹이나 좀 여자한테 잘 허용되지 않는 어떤 야성성이라던가 뭐 탐욕, 승부욕, 광기, 공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좀 노래나 퍼포먼스에 잘 녹여내서 자기들의 팀 컬러로 만드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라이언에서 이게 퀸덤의 맞아요. 경연곡으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퀸덤에서 처음 퀸덤을 하자고 했을 때부터 이제 이 곡을 쓴 전소연 씨의 머릿속에 라이언이라는 노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 퀸덤 1을 할 때 아이들이 거기서 제일 막내였고 신인 그룹이었거든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맞아요. 그랬는데 이 아기 사자가 성장해서 대관식에 오르는 그래서 마침내 내가 퀸이 되는 그 모습을 I'm a queen! 서사적으로 안무. 네, 서사적으로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그 그룹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점 성장이 가고 마지막에 이제 모두를 전율하게 한 그 라이언의 무대까지 폭발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사자의 대관식을 형상화한 무대도 같이 보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머글의 입장에서는 전소연 씨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아이들 멤버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본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룹에서 특히 슈아 씨.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나 몰랐지? 왜 이 그룹을 생각할 때 전소연만 계속 떠올렸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한 명 한 명이 각인이 빵빵 돼가지고 대관식이라는 이미지를 말했을 때 그 퀸이 한 명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되게 다 팡팡 조명이 잘 돼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신인 그룹이었고 네.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전소연 씨 뿐이었기 때문에 먹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인데 굉장히 멤버들을 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누구도 날 길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 있는데 그게 주는 되게 해방감과 짜릿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전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푸듀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악플도 많이 받고 또 본인이 굉장히 실력도 있고 욕심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나 걸그룹한테 잘 승인이 안 되는 가치관이나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마침내 라이언이라는 걸로 형상화했을 때 정말 너무 좋아서 아직도 이것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저의 출근송이기도 합니다. 이게 작사 작곡을 다 전소연 씨가 하셔가지고 네. 특히 작사는 완전 단독 작사인데 네. 가사도 정말 너무 좋고요. 가사 정말 잘 써요, 소연 씨가. 네, 가사를 정말 잘 쓰고 그리고 막 뭐 꼰대들이 안 된다고 뭐 혀를 차는 짓을 모두 해내고 받는 박수는 더 짜릿하다라고 정말 미쳤나 봐. 이 뜨거운 어떤 그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나 혼자 산다 나오셨을 때 보니까 본인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늘 그런 걸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려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절에 가서 절하고 약간 자기가 경쟁 너무 좋아하고 항상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좀 소연아 좀 이렇게 평화를 이너피스를 해서 평일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소박하게 하고 가서 절에서 절하고 약간 요러는데 무대에서는 또 막 미친 듯이 막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가사가 더 웃긴 거예요. 네. 쓸데없는 예의 따윈 물어뜯어 편견이란 답답한 우리는 무너뜨려 감히 또 누가 날 막고 또 누가 날 조종해. 정말 스님도 날 조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소연 씨 정말 너무 저기 소연 씨 진짜 오타쿠거든요. 소연 씨 진짜 소문난 오타쿠고 진짜 웃겨요. 그래서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최신 애니도 그렇고 네. 그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오디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90년대 만화거든요. 네네. 굉장히 이분 계보까지 확실하게 확 알고 있는 그쵸. 진짜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오디션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듀서라면 봐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룹의 빌드업.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수밖에 없다. 네. 네, 아이돌 리얼리티를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그룹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없고. 노래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빠빠빠라는 그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빠빠빠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빠빠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빠빠빠죠? 빠빠빠가 너무 나오는 거야.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빠빠빠 하니까 어떤 빠빠빠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마지막까지 네. K-팝 리스트에 올랐다가 아깝게 그 2위로 밀려났던 노래 중에 항상 저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AOA의 사뿐사뿐이 있었단 말이에요. 못 참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 맨날 DJ한테 쪽지 쓰고 생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이 노래만 나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고 예전에 그런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 하우스 파티를 갔더니 친구들이 다 대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이랬는데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안 된다. 그리고 술을 이만큼 먹는데 마약까지 먹는 사람 정말 큰일 난다. 해서 모두가 이제 한 대씩 빨고 뭔가 널브러져 있을 때 한심한 것들을 하면서 아무도 그 노래의 어떤 선곡권을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친구 핸드폰으로 AOA 사뿐사뿐을 그 덴버 한복판에 가정집에서 다들 고양이처럼 걷도록 그랬는데 거기도 빠빠빠 비슷하게 이제 팬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랄랄라 헤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지민 씨는 총 헤이를 몇 번 하는가 다 세봐야 된다. 자기네끼리 퀴즈를 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또 그 반복에 의한 차이로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고 아침에 이걸 들으면서 이제 그 출근을 하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대관식에 들어간 느낌이야. 클라이언트랑 다이다이 해야 될 때, 이럴 때, 그렇죠. 네. 아무 퀸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운전하다가도 한 손으로 퀸 연관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 빠빠빠인지를 직접 들으시면서 네, 한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박이네요, 진짜. 좋습니다. 다시 너무 들어도. 야, 이게 2019년 빌보드가 선정한 최고의 K-팝 9위입니다. 빌보드 또 보는 눈 있네. 낮은데? 너무 낮다. 낮은데? 생각을 하면서. 네. K-팝을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네. 이 노래 제목이 떠오르는 순간 야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 노래를 저는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 그렇지. 그라시아스. 이 노래를 갖고 왔는데 이거 뮤비도 쩐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사가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고 네. 음악이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고 가수가 퍼포먼스를 잘하거나 컨셉이 좋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풀 패키지인 노래는 진짜 잘 없다고 아 진짜 생각합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인 이거는 노래입니다. 다시 봐도 쩔어요 진짜. 네.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식스센스가 저의 최문화인 김이나 작사가님 얼마 전에 이제 커리어 2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역작인데 네. 이 당시에는 그 무슨 뭐 뮤직비디오나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거에도 같이 막 다 같이 관여를 하고 녹음실에서도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되게 유명한 게 김이나 작사가님이 뮤직비디오 메이킹 현장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어떻게 찍었는지랑 이 노래에 대한 해석이랑 여기서 원했던 그 컨셉이 뭐고 이거를 블로그에 엄청 길게 남기신 적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얘기를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이민수 작곡가 김이나 작사가 조합이 만든 노래인데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게 그런 억압에서 저항하고 이런 맞아. 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 거기에 왜 무슨 오징어 게임이나 뭐 라이어 게임 이런 거 보면 이제 절대자가 나오잖아요. 네.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이 이민수 작곡가입니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있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이걸 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번에 인기를 끌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저항군 같은 느낌으로 해서 4명이 다 다른 역할이 세계관이 명확하고 맞아. 이렇게 만들었었고 부하걸이 그때 그 아브라카다브라 이후로 정말 최고의 그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나온 뭐랄까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맞아요. 정말 이 그룹만 할 수 있는 네. 것을 확 다 보여준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여서 뮤비도 그렇고 엄청 진짜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들으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전율이 있고 그 처음에 반주부터 오프닝부터 너무 진짜 사람을 확 흔들어 놓는 노래인데 저는 항상 그 기억에 남는 게 가인 씨가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네. sit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앉으라고. 네. 정말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무릎 꿇고 싶다. 안고 싶다. 너무 안고 싶다. 안겠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김이나 작사가님 가사를 칭찬도 평가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네. 여러분 제발 이거는 가사를 한번 날 잡고 쭉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목마르는 네 얼굴엔 땀방울이 맺히고 날카로운 내 손끝엔 네 살점이 맺히고 이런 가사를 걸그룹한테 줬다는 것이 네. 보통 노래가 아니다. 네. 마지막쯤에 이제 이거 듣고 나면 너는 못 잊을걸 다른 음악들은 이제 보링일걸 정말 굉장한 노래예요. 기계가 느껴집니다. 네. 스타일리스트와 안무가와 작사가와 작곡가와 가수 모두가 이 한 곡만 만들고 다 같이 인생 그만 살 것처럼 너무 치열하게 만든 노래입니다. 하얗게 불태우는. 정말 하얗게 불태운 노래고 그냥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은 비욘세도 이제 거의 반고정 게스트처럼 한 번씩 나오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식스센스를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일개 팬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언니네 집에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있고 그렇지만 친한 동생들이랑 이렇게 저희끼리 누워가지고 케이팝 나이처럼 그냥 빔에 쏴놓고 언니네 거실에 다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 노래 진짜 좋았지 뭐 어쩌고저쩌고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민망한 거예요 보면서. 처음엔 뒷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괜히 민망하니까 야야야 우리 이제 이런 거 그만 보고 그냥 우리 팝 듣자 팝 이랬는데 제 작가 후배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못 참지. 신들린 것 같은 드립을 쳐서 다 같이 깔깔 웃으면서 식스센스 영상을 한 번 더 봤던. 네.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닌 노래예요. 네. K-팝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노래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좋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남자애인데 이 네. 노래를 완곡을 해가지고 아, 저희끼리 진짜? 차에서 다 이렇게 어. 부르면서 맨날 이렇게 빵빵 터져 부르는데 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덕후냐 아니냐는 네.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미야오를 살리느냐 안 아! 살리느냐. 저희는 거기까지가 멜로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덕후도 덕후인데 좀 뻔뻔해야 돼. 어떻게 누가 미야오를 입성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별밤에서 작사가님이 이거 말고 다른 곡 얘기하다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민수 작곡가님이 워낙에 되게 곡비를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악기를 엄청 많이 쓰신다고. 그래서 되게 악기도 되게 많이 쓰고 뭘 많이 쓰기로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하걸 분들이 이 당시에 인터뷰한 거를 봐도 이게 악기랑 다 싸워야 되는 노래여서 진짜 너무 반주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뚫고 나가야 되고 해서 와. 녹음할 때도 너무 힘들었다. 무대할 때도 진짜 힘들었겠다. 춤도 춰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찢었습니다.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큰은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굉장히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도파민에 쩔어있는 네. 노래들 한번 달려봤는데 네, 약간 이렇게 빡세지 않으면서도 약간 촉촉하게. 촉촉하게 하지만 3초 만에 운명처럼 다가온 특히 저희는 좀 지금 브록포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속과 동시에 반해버린 노래. 미니홈피 접속 노래 하면은 진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거 많잖아. 맞죠? 나 지금 바로 그거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프리스타일. 그 프리스타일 노래 그 제목이 뭐였죠? Y. Y. 그 노래는 진짜 공식 주제가 같은. 그렇죠. 거의 네. 그 나라에서 보급한 수준으로 모두의 싸이에 걸려 있었던. 맞습니다. 네. 이런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속과 동시에 반해버린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 있지. 네. 언니 싸이월드에서 듣고 어머 뭐야. 어머. 첫 소절부터 어머 뭐야를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테이크의 나비 무덤. 제목부터 노래인데 원래 언니가 하는 거라면 뭐든 다 좋아하는 언니 덕후였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노래 자체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멤버들이. 저 이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네. 잘생겼더라. 자켓 사진부터 노림수가 장난 아닙니다. 아이돌이던데? 네, 아이돌입니다. 대놓고 아이돌이고 이게 2005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역시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완전히 잃은 그런 뭐 조성모 씨부터 이런 계보들이 있잖아요. 그때 참 애인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를 볼 때도 그런 내용이 워낙에 많았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하늘이 갈라놓은 너와의 이별을 돌릴 순 없어. 다 돌릴 수 없다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지만 점점 흐려져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세월 흘러가면서 난 자꾸 지워가겠지.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너를 잊는 나를 용서해. 이런 얘기예요. 네, 상실에 대한 얘기군요. 상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노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한번 이거는 바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이 노래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딱 후렴을 듣는 순간 뭔지 알죠? 난 모르지만 내 입이 따라 부르고 있어. 내 입이 따라 세월 흘러가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헤븐 했어 지금도. 진짜. 최근에도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남아있는 노래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좋아하는 노래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는 옛날 노래 같은 것들도 네. 다음에 한번 뮤직쇼 비욘세의 브록포즈 다음 편에서 좋지, 언제 좋지.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촉촉해졌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때 운명처럼 다가왔던 노래인지. 네. 이 노래를 이제 친구 사이에 네.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좀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약간 인디 밴드 노래나 이런 걸 잘 모르고 항상 이제 케이팝만 찾아 듣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는 좀 감수성이 남다른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의 취향에 대한 되게 은밀한 동경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사이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 돼요 하면서 그 첫 소절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냅다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들어가자마자 안 된대. 네? 입밴을 당한 거야. 네. 그래서 뭐지? 하니까 이제 그 제목은 앵콜 요청 금지고 첫 소절이 끝나버린 노래를 이제 다시 부를 순 없어요라고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라고 하는데 그게 제목이랑 그 첫 줄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공연에서 공연 끝나면 앵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엔 이제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처음 들어갈 때 그 안 돼요가 너무 크게 팍 박혔었고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도 그렇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좋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브로콜리 너마저를 굉장히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콘서트도 가고 모든 노래를 찾아 듣고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20살이 넘으면서 자기가 맺고 관계를 끊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 반이 바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미련이라던가 헤어짐이라던가 그런 거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버리한 상태였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도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는 그런 단호함이 되게 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앵콜 요청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지금 슬프냐 그럼 난 어땠을까요?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맞아. 그때 이제 갑자기 감정이 터지면서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기까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과몰입을 하게 되는. 짐송님 설명해 주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뭐 대학교든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학창 시절을 지나가고 나면 뜻대로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시기가 오잖아요. 맞아. 나는 얘가 나랑 같은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대학교 친구를 생각했는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공강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맞아. 밥 먹는 시간도 강제가 아니고 어디에 갈지 정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멀어지는 친구도 있고 뭐 유학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꼭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를 지금 다시 봐도 되게 뭐 특별한 뭐 비유나 표현 없이도 너무너무 간결하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짐송님이 추천해줘서 이 노래를 찾아서 듣게 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해도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른다고 다시 오나요? 이런 건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결로 예능 중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든가 환승연애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왜 그렇게 헤어진 연인이 붙어야만 해피엔딩이라고 하는가? 맞아를 늘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바라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가 옛날의 모양대로 똑같이 남아야만 두 사람 동시에 행복해진다는 법은 없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물론 개간홀로 편집장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깨진 걸 붙여놔야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도 많이 접하잖아요. 연애 버라이어티 같은 걸 볼 때 막 시청자 반응 이런 데에서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기기도 빵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우이혼을 떠올리는. 정말 TV 중독자다. 그러니까 항상 뭐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맞아요. 좀 뭔가 미련이 남고 뭔가 우리가 다시 만나서 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미련을 가지고 질척거리다가 더 안 좋게 쫑이 나고 그런 경험도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제 뭐 그때 그 마음이 부른다고 다시 오냐거나 모두가 바라고 있다 해도 이제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정말 너무 그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여리던 시절에 저를 굉장히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노래예요. 그리고 저는 이 노래는 들어봤고 앵콜 요청 금지라는 노래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 제목이 이 노래인 건 몰랐어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목도 유명하고 노래도 유명한데 이제 제 안에서 그게 똑같다는 생각을 못해서 합쳐졌구나. 처음에 앵콜 요청 금지를 들을 때는 이제 식스센스처럼 노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빡세고 힘든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앵콜 요청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스센스 같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부르듯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요걸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작할 때 하는 게 진짜 있네요. 그게 느낌이 확 있다. 꽂혀요. 확 와요. 제가 이제 이 노래에 너무 과몰입을 한 나머지 이제 20대 초반의 인간관계에서 좀 지나치게 너무 끊어대서 나도 사실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막 이럴 때 안 돼, 돌아가. 그 천종호 판사님처럼 너무 좀 지나고 나서 보니 좀 더 내 감정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의 감정을 의탁하지 그 앵콜 요청 금지하는 행위에 너무 도취돼. 너 이거 미련이고 모두 이걸 바라고 있지만 안 돼. 이건 끝나는 게 맞는 거야. 혼자 이제 앵콜 요청을 금지하는 역할이 심취해 있었던 거야.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제 미련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다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만화 나나가 한참 유명하고 영화가 개봉한 해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도 저 나나병 걸려가지고 너무 쉽지 않은데? 너무 어떤 정서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뭔지 너무 알겠네. 어떤 아티스트나 어떤 콘텐츠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삼키게 되는 거죠. 삼키게 되는 거죠. 맨날 이제 찬혁 씨 보고 지디 삼켰다고 놀리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삼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내가 완성되는 거니까. 놀리면 안 돼.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힘들 때 운명처럼 다가와서 위로를 해준 노래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래는 다른 테마를 하나를 준비할까 했다가
지금 이 방송이 10월 27일에 나갈 거예요. 근데 이틀 뒤면은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여가지고 해방촌 주민으로서 이걸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이 시기를 같이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가 됐던 노래, 힘들 때 들었던 노래, 누구든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이 노래가 다가와서 많이 위로가 됐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진성님은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저도 최근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요거를 들으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뽑고 왔는데 네. 이하이 씨의 한숨. 종현 씨가 썼죠. 네, 정말 종현 씨는 이런 분야에선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뻐렁치는 노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6년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종현 씨가 세상을 떠나고 추모곡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끌어올되기도 했던 노래인데 그리고 이하이 씨가 노래를 울면서 불렀던 맞아요. 영상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네. 그래서 뭔가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이 씨 목소리가 되게 깊잖아요. 크고 조용한 구덩이 속으로 나를 데려가는 기분이 드는데 그때 이제 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몸에 남은 게 없을 때까지 한번 내쉬어 보라는 말들이 정말 혼자서 너무 힘들고 그런 단순한 행위조차도 좀 의식적으로 해야 할 만큼 감정적으로 몰려본 사람이 쓴 가사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그럴 때 들으면서 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걸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하이 씨의 한숨 가사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저는 종현 씨가 쓴 이런 되게 힘든 감정에 대한 곡들을 물론 가슴 아프죠. 근데 작품만 놓고 봤을 때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섣불리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되게 덤덤하게 쓴 것들이 있어서 이하이 씨 한숨이랑 같이 저는 종현 씨가 쓴 론리 태연 씨랑 둘이 부른 거 네. 거기서도 너무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혼자 참는 게 익숙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는 힘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론리의 화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은 가사인 것 같고 그 당사자의 얘기는 또 정현 씨 노래 론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둘 다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이 듣는 노래.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이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 본 사람만이 쓸 수 있었던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고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 노래는 들으면서 뭔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이하이 씨 보컬이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말수가 적어져가지고. 저는 제가 되게 위로받았던 노래로 고른 거는 네. 백예린 씨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숨이 약간 이 사람의 지금 힘든 상태를 공감해주는 노래라면 백예린 씨 노래는 그래도 우리는 같이 손을 잡아야 돼.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돼. 이 가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친구들이 우울해하고 있을 때나 이럴 때 저도 한 번씩 이제 링크 보내주고 했었던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인으로서 첫 줄부터 이제 때려 박는 거죠.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러니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냥 일주기인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당연히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기억하자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서로를 잘 돌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라는 게 실제로 너무 그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은 또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매년 할로윈에 거의 이태원에 자주 나가고 했던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혹은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살아남았을 뿐인 생존자인 것 같다는 감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주기니까 아마 그 당시에 참사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 동네 친구들도 한동안은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다들 매일매일 장례식을 다니던 시기가 다들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또 인터뷰하고 성명서 내고 한 거를 봤는데 이제 축제는 삶이고 일상인데 약간 이거를 이유로 어떤 축제 분위기를 좀 탄압한다거나 아니면은 즐기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축제고 이제 축제를 억압한다는 건 삶을 탄압하는 건데 축제나 이렇게 뭐 즐기려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뭐 이게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라는 게 가사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안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좀 적용을 해봤을 때 또 어떤 것들에는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고통을 받으면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서로 좀 손을 잡으면서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비유적인 가사인데 네. 또 저희가 늘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게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로 쓸 수 있는 표현들마저도 이것이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일상을 살다가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렇게 단어만 떠올려도 힘든 것들이 늘어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제가 알기로 집중 추모 기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12구 이태원 오피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피해자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에세이처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에는 어땠는지 그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인터뷰한 글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쓴 글들도 있어가지고 팔로우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결국 개개인의 삶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 뭐 보라색 리본 만드는 행사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번 주에 있는지가 잘 정리가 돼서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고 이게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모할 시기를 안 줬잖아요. 그때 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다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진정한 추모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좀 애도할 정신도 없이 후다다닥 1년이 흘러가 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노래 좋다. 좋습니다. 네. 참 백예린 씨 노래가 좋아요. 노래를 할 때 되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스퀘어도 너무 좋고. 스퀘어 좋죠. 좋은 거 너무 우주를 건너도 너무 좋고. 맞아. 어쨌든 오늘 되게 도파민 뿜뿜하는 노래부터 네. 약간 최근에 다들 누군가는 필요로 할 것 같은 노래까지 해가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처음이었는데 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네, 오늘 들으신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에서 감상을 하시면 음악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본방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면은 토크랑 노래 완곡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일 거예요. 맞아.
네, 실제로 아까도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도 음원을 다 넣을 수가 없는데 스포티파이가 유일하게 그게 가능해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 듣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본방 시간에 관계없이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팟캐스트랑 음악을 같이 듣는 에피소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한국 런칭 전부터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플랫폼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내 취향에 딱 맞는 운명 같은 음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알고리즘도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여가지고 저도 공개방송 때 스포티파이가 협찬을 해주신 이후로 그때 소개를 받은 느낌으로 그때부터 쭉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제 취향에 맞는 음악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런 쪽으로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포티파이 가입하시고 비욘세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듣고 있는 인증샷 올려주시고 11월 3일까지 SNS에 올려주시면서 해시태그 샵 스포티파이 샵 운명 같은 음악 샵 비욘세 추가해서 올려주시면은 50명을 추첨해서 스포티파이 3개월 이용권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가입하셨으면 1개월 무료에 당첨되면 이제 4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정말 50명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사람들 하지 않는다. 정말 게으릅니다. 놀랍도록 게으르. 저도 제 부계정을 돌려서라도 일가친척 소문내가지고 지금 그럴 판이에요. 지금. 비욘세 SNS에도 공지돼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SNS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1월 3일까지 참여해 주시면 스포티파이 이용권을 3개월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색다른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짐송님 오늘 녹음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전 너무 즐거웠어요. 네. 뭔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노래가 그때그때 나간다. 네, 저는 이런 그 선곡 개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썰풀리에서 저를 너무 즐겁게 했던 거 그 방송국 놈들의 썰을 털러 가서 네. 체육 선생님이 바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이제 물에서 일어나서 얘들아 이제 가자 했는데 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선생님 바지 벗겨졌어요! 이랬대. 근데 선생님 밑을 봤더니 톳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방송 작가분이 추천한 노래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 두 번째는 이효리의 톡톡톡. 톡톡톡.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도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특집이어서 저 네.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영탁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효리의 토토토. 스포티파이에서도 토토토지 아니고 톡톡톡이지만은 톡톡톡. 네,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거 시리즈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또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여러 팟캐스트 콜라보 방송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네네. 있는데 비욘세 언급을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가 뮤직쇼 비욘세 브록포즈 이름 너무 잘 지어. 너무 잘 지었죠. 터무니없는 테마로 네.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항상 음악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팟캐스트를 거의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들려드리지를 못하고 자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맞아. 얼마나 저도 이제 귀차니즘이 심한지 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어떨지를 알고 있어서 안 찾아볼 걸 알거든요. 답답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쭉 같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스포티파이 연락 줘. 우리 이제 시작할까요? 그런 노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네, 협찬을 부르는 노래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좋은데? 그러니까 땡그라 한 분 이런 거라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겼던 게 혜영 언니가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저도 되게 당황했던 게 요청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저희는 막 노래라도 불러달라고 할 줄 알고 이거 못 부르는 노래로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혜영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까봐 혜영 언니 말로는 본인이 되게 음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웃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치를 준비했었대. 그 노래로.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저 그거 포크 댄스 아직 기억나.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저도 김치 개 좋아하거든요. 그런 노래.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결로 섭씨백도 이렇게 굉장히 안무가
끓고 있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런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로 다음에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우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사세요.